자, 안녕하십니까. 코코맨입니다. 오늘은 R35Z9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R35Z9A는요, 보시는 것처럼 캐빈과 캐노피 옵션 두 가지의 지금 옵션이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 그 작업 장치들이라든지 커버류 하고요. 그 다음에 진한 청색인가요? 뭐 남색 계통의 이렇게 두 가지 투톤으로 가고 있고요. 이 노란색이 그리스가 묻어나면 조금 좀 더러워 보이는 좀 그런 단점은 있을 것 같고요. 좀 눈에 먼저 띄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커버류가 지금 뭐 일반적인 지금 국내 시판되고 있는 미니 장비들이랑은 다르게 좀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이 좀 먼저 눈에 띄네요. 저게 그 복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작업 장치 먼저 볼 건데요. 일단 좀 버켓을 좀 보실게요. 지금 버켓 투스가 보시면 지금 볼트 타입 투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국내에서는 쓰지 않는 타입이고요. 이거는 좀 개선이 굉장히 필요해 보일 것처럼 보여요. 그 나라시판이라든지 이런 거를 뗐다 탈부착이 지금 현실적으로 쉬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시급히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마 관계자들 말로는 뭐 조만간 개선이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요. 자, 퀵클램프는 데모에서 제작을 한 거고요. 지금 이 퀵클램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통 에버다임이라든지 뭐 다른 제품들처럼 이 뒤에 후크가 이 핀을 후크에 바디에 고정을 하고 후크가 바디 쪽으로 미는 타입이 아니라 얘는 지금 후크 혼자서 힘을 좀 받는 것처럼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후크에 있는 이 핀이 좀 얇기 때문에 후크 혼자서 버티게 되면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조금 좀 이렇게 덜렁거리는 그런 현상이 좀 자주 발생할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17급이랑은 좀 다르게 퀵클램프 배관은 지금 강선을 이렇게 강관을 써서 조금 많은 쪽으로 좀 매립을 해서 깔끔하게 해놨고요. 지금 실린더 좀 3호급에서는 지금 이 버켓 쪽하고 암 쪽 실린더에 가이드가 없어요. 아마 이거는 현대 쪽에서 얘는 완전히 그 미니 장비로 좀 보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보면은 6톤급이라든지 지금 뭐 14톤급 6W라든지 봉투 쪽에서도 이쪽에서 실린더 가이드를 쓰지 않는 걸로 봐서는 얘네들도 아마 조금 너무 미니 장비로는 좀 보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뭐 얘는 좀 개발지에서 작업을 할 때가 많을 테니까 뭐 굳이 그렇게 이쪽까지는 안다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옥스라인은 예비 라인이라고 하죠. 지금 한 개가 나와 있고요. 지금 현대 쪽에서 이게 회전 집게를 달 수 있게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더 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뭐 회전 집게라든지 이런 거를 좀 업체를 좀 섭외해 봤는데 많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적으로 이렇게 쓸 일이 좀 많지 않아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니 장비급의 3.5톤이라고 하지만 좀 미니 장비급이다 보니까 회전 집게를 달게 되면 그 회전 집게 자체 그 자중 때문에 사용을 하기가 그렇게 좀 썩 편하지는 않다고 좀 하더라고요. 자, 이제 붐 스윙 각도는 지금 국내 운전자들이 저희가 좀 리서치 해본 적이 있었는데 좌측으로 많이 꺾이는 게 좀 편하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좌측으로 70도, 우측으로 55도가 지금 꺾인다고 스펙상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꺾이는 이 무치는 주물로 되어 있어서 좀 튼튼해 보이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대략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작업장치까지는 대략 이 정도일 것 같고요. 네, 대략 작업장치를 좀 살펴봤는데요. 조금 스펙을 조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을 좀 하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굴삭기 작업장치 길이, 이제 그게 그러니까 최대 굴삭 반경이라고 하겠죠. 이걸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스펙상 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카탈로그상의 재원이 지금 현대 장비 같은 경우는 이 퀵클램프가 장착이 안 된 상태에서 최대 굴삭 반경을 측정을 했었고요. 얀마라든지 구보다라든지 저기 코벨코라든지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 퀵클램프를 장착을 한 다음에 측정을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얀마 3호 같은 경우가
최대 굴삭 방향을 봤더니 5390mm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3호급에서. 그 다음에 현대 3호를 보니까 5315가 나왔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한 5390, 그러니까 한 7cm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 지금 이 퀵클램프가 빠진 거니까 보면은 대략 한 15cm 정도 현대 3호가 더 긴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15cm면 상당히 좀 그 같은 급에서는 긴 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얘네들하고 6톤급하고 붕을 뻗었을 때 길이가 대략 50cm가 채 되지를 않는 거를 보면 이게 같은 급인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이상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보니까 그 현대 30하고 뭐 얀마라든지 코벨코 3호하고 그 최대 굴삭 방향 붕 길이가 거의 좀 뭐 1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게 조금 좀 이상한 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같은 급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엔진 마력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 좀 거의 대동소이했던 것 같아요. 보통 통상 30이나 35급에서는 마력수를 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엔진을 쓰고 같은 유압 펌프라든지 같은 MCV를 쓰고 다만 이 긴 작업 장치라든지 이런 기계에서만 30과 35를 나누고 있는데, 얘네들은 보니까 조금 같이 놓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트랙은 인터라킹 트랙이라는 방식이 좀 쓰였고요. 인터라킹이라는 게 뭐냐면 복잡한 건 아니고, 이 안에 보시면 쇠, 심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심금과 심금 사이를 서로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랙이 조금 악조건 속에서도 그 이탈되지 않도록 조금 뭐 좀 잡아주는 좀 장치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장비를 가지고 작업을 좀 해봤는데, 주행 부분이 조금 확실히 좀 부드러운 부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악조건이라든지 어떤 장애물을 만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좀 수월하게 넘어가는 부분은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탈도 현저하게 좀 주는 부분은 확실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지금 그리고 보시면 그 다른 타사들 장비들보다 이 현대 장비가 지금 이 고무 트랙하고 블레이드 간격이 굉장히 좀 넓어요. 그리고 넓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블레이드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장점도 될 수 있고 장점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3호급이라면 장점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은 개활지라든지 어떤 산, 좀 가파른 경사지 같은 데겠죠. 그런 데서 작업을 좀 많이 하려면 이 기본적으로 블레이드가 크면 그 오르고 내리는 낙차도 그만큼 클 테니까 조금 좀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다만 근데 또 17급이라든지 미니 장비급에서는 이게 좀 너무 길면 장애물을 이렇게 피해간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블레이드 실린더 배관이 안에 터닝 조인트 쪽으로 들어가면서 중간에 연결 부위를 좀 하나 뒀는데, 저 부분은 뭐 좋아 보이네요. 근데 다만 그 연결 부위에서 뒤에 마감일 처리가 좀 좋지 않아서 뒤에 구멍이 지금 뭐 연결 부위만 현실적으로 두고 구멍을 마감 처리는 못한 것 같아서 흙이라든지 이물질 투입이 좀 쉬워 보여서 조금은 좀 더 개선을 좀 완벽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대 R35Z가 트랙 폭이 좀 기형적으로 넓어요. 지금 1740이 나오는데, 보통 작업 장치를 설명을 드리면서 얘가 조금 한 클래스 위인 것 같다라고 드리는 말씀 중에 이런 이유도 좀 있는데, 트랙 폭도 넓고 작업 장치도 길어요. 그래서 같은 그 동급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1740이라는 트랙 폭 때문에 국내에 좀 많이 안 풀리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는 좀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뭐냐면 넓어지는 만큼 분명히 안정감은 확실히 있을 거고요. 넓어지는 만큼 뭐 잘들 아시겠지만 그 1cm 때문에 어떤 현장을 들어 진입이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소비자의 판단에 좀 맡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1740이면 글쎄요, 좀 판단이 안 서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이 장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고려하는 대상 중에 좀 가장 큰 부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하부 장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엔진룸을 좀 열어봤는데요. 일단 열을 때부터 지금 이 걸쇠가 좀 상당히 약해 보이는 좀 부분이 있고요. 조금 특이한 점은 이게 연료 필터 같은데, 맞네요. 연료 필터 굉장히 커요.
이게 아마 ECU 전자식 엔진으로 바뀌면서 연료에 조금 민감해져서 이렇게 된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호서 나쁠 건 없으니까 굉장히 크고요. 기본적으로 엔진은 얀마 엔진을 쓰고 있고요. 3TNV88인가? 아마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그 동급들이랑 같은 엔진을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마력수는 조금씩 달랐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마력수 측정이라는 게 그 뭐 2300rpm일 때 몇 마력, 2200rpm일 때 몇 마력 이런 식으로 좀 카탈로그상에 나오다 보니까 좀 정확하게 알기는 좀 환산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뭐 특이한 점은 없는 것처럼 보여요. 특이한 점은 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자, 이쪽으로 좀 오시면, 이게 이제 이쪽 그 탱크류 쪽 커버를 열었는데, 이쪽은 유압유일 거고, 이쪽은 이제 연료통처럼 보이는데, 연료통이 굉장히 좀 작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길게 안에까지 생기긴 했는데, 굉장히 작은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실제로는 작업을 해보면, 이렇게, 이게 너무 작은 거 아닐까? 이게 반나절밖에 못 쓰고 좀 시동이 뭐 중간에 꺼지거나 이러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연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통이어도 하루를 쓰는 데는 충분했던 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쪽에 이제 옥스라인 찍배겠죠? 뭐 회전 집게라든지 그냥 브레이커만 치든지 이렇게 할 때 선택하는 요 선택 스위치가 이쪽에 붙어 있고, 또 여기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쪽은 클램프 솔레노이드 밸브처럼 보이네요. 대략 이 정도일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뭐 특이한 점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메인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장시간 장비를 안 쓰거나 할 때 메인 스위치를 좀 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좋네요. 굉장히. 예, 됐고요. 대략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석을 좀 보려고 운전석에 앉아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창문이 슬라이딩이 되고요. 근데 슬라이딩 되는 과정에서 지금 제가 목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작은 장비다 보니까 목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슬라이딩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시야라든지 이런 거는 좀 괜찮은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야는 굉장히 좋아요. 이 장비가 보니까 시야는 굉장히 좋고, 또 이 RCV 레버가 조금 다른 장비들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앉았을 때 이렇게 손을 그냥 아무렇게나 툭 놔도 딱 손이 가는 위치에 제대로 잘 장착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여기 전자비례 제어 밸브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붙어 있고, 또 보시면 특이한 점이 좀 몇 가지 있기는 한데, 클러스터는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뭐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라든지 뭐 그런 건 크게 별로 없어 보이고, 조금 특이한 점은 이게 좀 찍혀질지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주행 레버가 일단은 대형 장비들처럼 이렇게 발로 앞뒤를 좀 밟을 수 있게, 이렇게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쇼바가 달려서 뭐 이렇게 요동을 치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 보이고, 또 특이한 거 하나가, 여기 주행할 때 1단, 2단 페달이 통상은 이쪽 왼쪽 발판에 붙게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엄지 손을 이렇게 위치하는 곳에 여기 이렇게 스위치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고, 지금 보면 킥박스가 있는데 좀 뭔가 얻어다 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이 완성도라 그러나요? 그런 게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보면 얘가 에어컨이고 이쪽이 히터인데, 지금 실제로 작업을 좀 해봤었어요. 그런데 이 히터는 뭐 킬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경험을 좀 못 해봤고요. 이 에어컨 같은 경우는 보면 냉발이라고 하나요? 뭐 정말 좀 6톤급 장비들보다 훨씬 좀 셌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셀까? 이 정도 출력의 엔진에서 이 정도를 돌려도 이게 무리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에어컨이 잘 나왔었고요. 자, 이제 대략 기본적인 뭐 외관이라든지 작업 장치라든지 하부라든지를 좀 살펴봤고요. 지금 일단 이제 어차피 굴삭기는 외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작업 성능을 위주로 아마 소비자들이 많이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개발지에 나가서 작업 성능이 어느 정도가 되고 장비 퍼포먼스가 정말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좀 보여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